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교과형 논술 7개 대학 요강 및 논술 수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학생 선생 홍쌤으로 이름이 홍성진이고요. 고입이나 대입, 학생부 종합, 입시 컨설팅하고 있고요. 사단법인인 한국진로진학습코칭협의회 회장하고 있으며 그 입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뉴플랜 에듀, 그리고 그 논술 대비용 교재나 실전 모의고사 책 하고 있는 뉴플랜 에듀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개 대학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요강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월 말일 날 저희가 가천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40이고 논술이 60이죠. 대학마다 이 비율이 다르긴 한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에서 교과가 40이라고 그래서 논술이 60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학교는 교과가 60이고 논술이 40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천대가 논술 시험의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하고 뭐 그런 대학은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이런 차이는 없고요. 실제로 논술 문제당 점수에 따른 내신 점수의 환산하고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이 있죠. 국영수, 탐 한 과목이고요. 한 개 영역 3등급인데 최저가 있는 학교가 또 하나 있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수 탐구. 네, 탐구는 2과목 평균이에요. 그 중에 한 개 영역이 3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이기 때문에 가천대보다는 조금 최저가 세다고 할 수 있지만 가천대를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세종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지원하는 게 좋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논술고사는 가천대가 한국기술교대와 같이 평일날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인문하고 간호가 24일 목요일날, 자연계열은 25일 금요일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날 아침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간호학과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어렵거나 뭐 인문계열의 2개 시험지 한쪽은 어렵고 한쪽은 어렵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 논술고사 가이드 보시게 되면 인문은 국어가 9문제고 자연은 수학이 9문제잖아요. 그리고 한 문항당 10점씩인데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인 아이들 중에 혹시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학과가 아닌 경우 내가 가천대를 수시정시에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 인문 쪽으로 한번 교차 지원하시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50% 모집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시켜주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어일문학과로 들어갔는데 2학기 때 기계공학과로도 전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는 1학년 국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어고 2학년 때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까지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학은 수1과 수2 두 개 영역에서만 출제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반영 방법은 뭐 인문계는 국영수 4, 자연계는 국영수 과인데 요 밑에 보시면 등급별로 해가지고서는 점수들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등급하고 2등급 사이가 1.25인데 자, 앞에 한번 보시게 되면 교과 성적이 40%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400점인 경우에 1등급이 100점이니까 1.25에 4배를 하게 되면 5점이죠. 그러니까 한 등급당 5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게 되면 논술 한 문항당 10점이잖아요. 따라서 한 등급당 문항수가 0.5문항, 즉 한 문항이 2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은 뭐 2등급 아이들은 크게 지원 안 하니까 3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5등급 아이가 한 문제를 더 맞으면 3등급 아이하고 똑같은 점수일 경우에 합격, 불합격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 세종,
6개 대학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천대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썼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왜 그런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교과가 30이고 논술이 70이죠. 그래서 이 학교는 논술을 잘 보면 합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한 문제가 과연 내신 몇 등급을 엎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있는 반영, 전형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 세종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단 여기는 조금 다른 게 탐구가 2과목 평균이고요. 한개 영역 3등급 또는 영어는 가천대는 3등급이 됐지만 고대 세종은 2등급만 됩니다. 한때 적성으로 고려대 세종에서 2등급 하나 또는 3등급 2개인 최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요. 그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네. 학교를 그러니까 적성 시험을 보러 오는 아이들이 지원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추가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3등급 하나로 완화되면서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논술을 좀 잘 봐야 되지만 뒤에서 제가 논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면 고대 세종을 왜 쓰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날 같이 보는데요. 11월 26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가천대가 목금 보고요.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 고려대 세종 보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고려대 세종은 이 교과형 논술로 약학과를 뽑습니다. 작년에 약학과 지원율이 400대 1이 넘어갔는데 작년에 10명 뽑던 걸 올해 5명으로 줄였고요. 약학 지역인재균형 같은 경우도 교과형 논술입니다. 여기서 6명, 일반 교과형 논술에서 5명에서 약학과를 뽑는데 오후에만 약학과 시험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자, 논술 가이드 보시게 되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안 봅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 자연 1은 일반 자연 계열이고요. 자연 2가 약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연 2의 약학이 문항수가 많은데 이거는 그 소문항이라고 하죠. 문항 안에 들어있는 문항. 그래서 이 문항수가 좀 많아서 그렇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10점에서 50점까지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고문항 점수 배점이 높은 거를 좀 풀면은 합격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지도 않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40점, 45점, 50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약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점짜리에서 70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시험 시간이 80분이 아니라 9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인문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국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국어, 사회, 도덕에 대해서 모든 교과에 있는 제시문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지문에 따라서 소문항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스타일을 우리는 교과 통합형이라고 하고요. 문항별로 여기 보시면 50자에서 500자 내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가 일반 백지가 아니고요.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이기 때문에 원고지 그 사용 방법이 틀리면 또 감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연1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는 수원, 수투만 했었지만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그 수학과 그리고 미적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수학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전체 8문항 중에 2문항, 그리고 미적에서 3문항, 그럼 8문항 중에 5문항이 수학과 미적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3문항이 수원과 수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좀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적분을 못하니까 지원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한번 성적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약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 기하 모두 포함을 합니다. 시험 범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내가 이과생이고 미적을 하지만 그래도 확통이나 기하가 최소 2등급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나 9월 모평 시험을 보게 되면 미적분 시험지 외에 확통이나 기하 시험지도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약학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약학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기준은 아마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세종 내신 반영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인문하고 체능 계열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사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A인 경우에는 1등급으로 B인 경우에는 3등급, C인 경우에는 5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등급이 100점이 아니라 150점이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보시게 되면 교과가 30%잖아요. 논술이 70%고 이 학교는 1000점 만점이 아니라 5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500점 중에 30%이기 때문에 내신을 150점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한 등급당 1점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시게 되면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10점.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고대 세종은 내신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8등급까지 써도 만약에 3등급까지 올라가는데 1점, 2점, 3점, 4점, 8점이니까 8등급인 친구가 3등급까지 가는데 한 문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내가 인문인데 국어 쪽 또는 뭐 자연이지만 국어 쪽, 이 자신 있는 쪽은 인문 쪽으로 교차해서 쓰시면 되고요. 인문 아이들이 자연 쪽을 교차해서 쓰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개 전공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전공을 이수를 하는데 하나의 전공을 서울에 있는 고려대 안암 캠퍼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올라올 수가 있죠. 전공을 이제 다른 전공을 해서 3학년 2학기 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아이들을 비롯한 스카이 다니는 아이들도 반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학생들도 반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자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암 캠퍼스에서 고대 세종 아이들을 편입생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4학년을 졸업을 하고 바로 학사 편입으로 2년을 더 다니게 되면 그건 원하면 그냥 편입시켜주는 겁니다. 뭐 따로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없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2년을 더 다니게 되면 고려대 안암 캠퍼스에서 졸업장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신이 5등급이나 뭐 6등급 정도 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이 3, 4등급 정도 나와서 내가 고대 세종은 갈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안암은 못 가는 경우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고대 학력을 갖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중요하다. 내신은 큰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논술이 중요하지만 논술 점수가 높지 않다. 그래서 가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논술 대비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문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러니까 고대 세종의 모의나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고 뭐 유사한 학교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학교의 기출 문제 등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이 교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대 세종 지원하시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세종 한번 해보라고. 예, 고대 세종 지원하시는 거 좋은데요. 소리 그 무음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서경대학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는 가장 먼저 이 논술고사를 실시를 하죠. 10월 30일 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논술 수업도 10월 30일 이전에 수업이 끝나죠. 그래서 뭐 발표도 11월 24일 날 뭐 수능 끝나고 가천대 시험 보러 가는 날 서경대 합격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경대는 논술고사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또는 일부 뭐 지역에 조금 우수한 학원들 중에서 일부러 고3 아이들을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논술 모의고사를 보는 거하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이 논술을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집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과 같은 경우는 과도 많지 않고 문과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많은 과들이 있진 않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이고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도 어떨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죠. 그러니까 뭐 호텔 하면은 서울에 있는 세종대가 우리나라의 서울대고 미용하면 서경대가 우리나라의 서울대죠. 서경대 미용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1년 유학을 학교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 그 학생들이 있던 학교 있죠? 그 학교가 서경대입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학교는 교과 60에 논술 40입니다. 뭐 큰 의미 없죠? 일단 이 학교는 가천대랑 좀 비슷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자연계가 수학이 9문제가 아니라 6문항입니다. 즉 국어가 9이고요. 수학이 6문제로 문과, 이과 똑같습니다. 시간은 80분으로 똑같고요. 대신 국어가 문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문학과 독서 이렇게 두 개 영역에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은 수원과 수투, 가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중하로 평가 기준을 나누어서 평가한다는 거, 즉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 모집 단위에서 한국사를 포함해서 사회과학 모두 석차 등급을 반영해서 이수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과목당 상위 3과목에서 전체 12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했을 경우에 6등급까지가 1점씩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앞에서 보시게 되면 60% 반영했죠. 그럼 600점인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한 등급당 6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문항당 10점에서 20점이기 때문에 한 등급이 0.6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가천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항이 한 2등급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다른 학교들 논술고사가 시작이 될 때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그 전에 10월 30일 날 시험이 되고 뭐 내신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가 한 2등급 정도를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생인 경우에 나는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국어가 좀 자신 있는 학생들 가천대에서 인문 쪽으로 교차 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경대에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대학으로 이제 수원대 보겠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대학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죠. 근데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간호 때문에 가천대 간호를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수원대를 만약에 교과형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 또는 정시에서 가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신 등급이 5등급을 넘어간다. 그러면 수원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쓰셔야죠. 교과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교과형 논술의 내신 점수와 비교해서 작년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교과형 논술 내신 등급이 3.5인데 내가 3.3이라고 그래서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면 논술고사 시험이 중요하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원자 수학 합격 지원자들의 수학 평균이 50%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6문항 중에 지원자 평균이 3문항이 안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9문항 중에 4.5문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이과 평균은 9문제 중에 6문항이 합격자 평균입니다. 거의 국어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왠지 나는 가천대가 조금 상향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수원대학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교과형이나 뭐 정시에서 지원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40에 논술 60. 뭐랑 똑같냐면요. 거의 가천대하고 똑같습니다. 가천대가 올해 내신 적용 방식을 바꿨죠. 근데 수원대는 작년 거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작년 가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천대 수원대가 100% 똑같았고요.
올해는 수원대가 가천대하고 내신 환산 방식만 다를 뿐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 수능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틀 뒤 토요일 날 자연계열, 일요일 날 인문계열에서 바로 그 주에 시험을 보고요. 합격자 발표는 가천대와 똑같이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합니다. 자, 논술고사 논술고사 가이드 보시면 똑같죠? 인문은 국어 9문제, 자연은 수학 9문제 똑같습니다. 다만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 영역에서만 출제한다는 거. 제시문을 보고서는 쓴다는 거 다르고요. 수학은 수어원과 수투, 문항에서 출제한다는 거. 기본 점수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 전형 내신 방식에서 보면 여기는 반영 교과 성적 순이죠. 그리고 교과별 5과목에서 전체 20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내신에서 기본 점수를 300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 100점에 1.25가 그냥 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5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없어서 1.25 곱하기 4를 해서 5점이 됐잖아요. 근데 수원대 같은 경우는 그냥 1.25입니다. 그러면 10점짜리니까 한 문제면 6등급 학생이 3등급이 아니라 1등급도 제낄 수가 있고요. 7등급 학생이 10점짜리 하나 맞으면 6등급까지는 못 올라오지만 두 문제를 맞는 순간 7등급 학생이 1등급도 제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수원대가 6등급과 7등급 사이를 벌려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7등급 애들은 거의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는 논술 성적에 따라서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신 반영하는 이 성적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거는요. 그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에 보면 소수점 2자리까지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동점자인 경우에 이 내신에서 갈립니다. 소수점 2째짜리까지 되기 때문에 이 내신에서 갈리죠. 그래서 내가 뭐 한 문제를 또는 뭐 4점 정도의 뭐 부분 점수를 더 받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논술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리기 때문에 내신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논술이고 동점일 경우에는 내신으로 가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비 뭐 1번부터 5번 안에 들었다. 그러면 요 내신이 아이고 내가 한 과목 정도만 성적이 올랐어도 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는 학교죠. 일단 수원대 같은 경우 5등급, 6등급 학생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은 가천대 목표 대학으로 선정하는 학생들. 그래서 뭐 수원대 어차피 뭐 다니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학년 때 편입하는 거는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원대 내가 못 간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도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공학대학이 작년까지 한국산업기술대였죠. 저 안산 정학역인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이과생들 쪽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게 인식을 하고 계신 이유가 우리나라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로 알고 계세요. 근데 취업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높은 이유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을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좀 아이들이 대학원생이나 이런 게 좀 취업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를 여기에 좀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게 허화실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4학년을 졸업을 하고요. 어머님이 식당을 하셔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 어머님 식당을 도와드리는 경우 이것도 취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있지 않는 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행위,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이게 모두 취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4월,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이 공학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장 좋은 학교는요. 이 한국공학대학교 다음에 설명드릴 학교입니다. 실제로 그 학교가 우리나라 취업률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공학대학교, 작년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20%에 논술 80 하고요. 그 논술고사 27일 일요일 날 봅니다. 그러니까 25, 24, 25가 가천대죠. 그리고 26이 고대 세종이고요. 그리고 바로 27이 한국공학대입니다. 자, 논술우수자 가이드 보면요. 문항수는 3문항인데요. 각 문항당 소문항이 4문항씩 해서 전체 12문항입니다. 그래서 문항 1번, 1번 문항에 안에 있는 4문항의 배점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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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점수가 150점이고요. 기본 점수 250점인데 한국공학대는 국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고려대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과생 아이들이 수학만 봤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수1과 수2만 보고요. 단답형과 풀이형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뭐 말만 다를 뿐이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유추하는 건 똑같습니다. 답안지 형식은 세 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A4 한 장. 그래서 이 문항 번호라든지 쳐져 있는 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칸 내에서 글씨를 좀 잘 써서.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글씨를 참 못 써요. 그래서 막 어떤 숫자 이게 0인지 6인지 9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글씨를 조금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히 써야 됩니다. 뭐 많이 쓴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조금 비슷하면 점수를 주지 않겠지? 그런 거 없고요. 앞에서부터 풀이 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듯이 내가 풀이 노트 하나에다가 답안을 좀 실제 답안을 작성하듯이 좀 깨끗하게 글씨를 좀 잘 쓰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학대 일단 논술 우수전형의 내신을 보시게 되면 경영학부라는 문과학과가 있죠. 이 학교도 수학만 봅니다. 국어 보지 않고요. 일단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각 과목별 상위 5과목에서 전체 2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진로나 전문 교과는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들만 반영을 하는 거고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보시게 되면 1점에서 2점이죠. 자,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시게 되면 자, 교과가 20%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200점이죠. 그럼 요거에 2를 곱해봤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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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입니다. 그러면 4점, 6점, 8점, 10점. 6등급이 10점짜리 한 문항 맞으면 2등급을 따라잡는 거죠. 따라서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논술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공학대에서 발표한 그 작년도 입결 자료를 보면 1000점 만점의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한 문항 전체 논술 문항수 중에서 앞에 보시면 논술이 12문항이었잖아요. 12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틀린 학생들이 합격하는 걸로 점수가 환산돼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의심이 돼요. 한국공학대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적의 마사지를 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1000점 만점의 내신 점수에 대해서 저 점수를 빼고 그리고 하나 정도 틀린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공학대를 보는 아이들이 가천대를 봤을 경우에 한국공학대는 합격을 하지만 가천대는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천대 이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천대가 9문항이었는데 합격자가 6문항이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 한국공학대도 12문항 중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 맞으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문항 난이도나 이런 게 가천대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교 환산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맞으면 합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모르는 거 버리고 3분의 2만 맞아야지 라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100%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합니다. 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탐구 3등급 맞추면 되지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 3등급 못 맞춰요. 100점을 목표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을 때 90점을 맞아서 2등급도 맞을 수가 있고 50점 중에 45점 맞아서 2등급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두 문제 더 맞으면 3등급이니까 3등급을 목표로 해서 나는 꼭 그거를 달성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요. 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저를 탐구로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는 영어로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고요. 논술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 3분의 2만 맞추면 합격이니까 어려운 거는 버리고 이런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친구들 그 생각을 버리시고요.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천대 설명회 때도 가천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하고 모의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난이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가천대가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죄송하지만 올해 고3 아이들 학력 수준이 역대 최하예요. 그러니까 최하인 이유가 중간이 없이 잘하는 아이들은 그 기간 동안에 집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 됐고요.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친구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이 없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보는 모의고사를 왜 볼까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학업적 그 수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력 수준을.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보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문제는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문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작년에 그 증명 문제가 한 문제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는데 올해도 증명 문제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쪽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가천대 설명회 때도 국어 쪽에서 올해 아마 이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와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라고 해서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항들이 한 문항 정도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공학대 일단 수학만 보는 학교고요. 내신 큰 차이 없이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한 대학별 한산 점수 크게 의식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이죠. 교육대학이라고 해서 뭐 여기 나오면 선생님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이 학교는요, 국립은 아닌데 산자부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요.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등록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신, 교과형으로 3등급 초반인 학생들은 최초업을 할 수 있는 학교예요. 뭐 최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높은 학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 4, 5등급 되는 학생들, 한국기술교대 못 가는 학생들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쪽 톨게이트로 나가셔서 그 유관순 누님께서 독립운동하셨던 아우네 장터, 거기가 지금 흔히 말하는 병천순대 그 아우네 장터 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취업률 1등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인가 기숙사에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2학년까지는 기숙사 생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괜찮은 학교입니다. 지방에 좀 말씀드리면 수원대보다도 괜찮고요. 가천대랑 거의 정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천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평가 절하된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을 대학 때 다 시키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된 학교입니다. 산자부 출자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업 쪽이나 많이 하고요. 공기업 쪽으로도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탐방을 가면 약간 불친절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는 뭐 굳이 뭐 홍보 뭐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학교고요. 그래서 평가 좀 절하되어 있는 학교지만 제가 적성을 하면서 유일하게 합격을 못 시켜본 대학입니다. 뭐 가천대 몇십 명씩 합격을 시키고 보내봤어도 한국기술교대는 한 명도 합격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학교. 그렇지만 평가가 좀 절하가 돼서 성적대가 좀 많이 떨어진 한 10년 전에 비해서 내신이 한 1등급 정도 떨어진 학교입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기술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30에 논술 70이고요. 논술교사를 11월 25일을 봅니다. 근데 이날 어느 학교 보죠? 그죠? 이날 가천대 자연계 봅니다. 자연계 보는 날이랑 딱 겹쳐요. 그러니까 한국기술교대냐 가천대 자연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솔루션 말씀드리면 한국기술교대를 지원하시고요. 가천대는 인문 교차 지원하셔서 2학년 때 자연계 쪽으로 혹시 합격을 하면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신 5.8에서 2.4까지 올려가지고 인하대 합격했던 친구가 이 한국기술교대에 일단 최초 합했는데 버리고 지금 인하대 다닌다고 했던 그 학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뭐 취업도 잘 되고 학교 분위기도 괜찮고요. 들어가면 공부밖에 할 수 없어요. 뭐 근처에 음식점이라고 순대집밖에 없어서 병천순대 아주 그냥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자, 한국기술교대 논술고사 보시게 되면 공학 계열은 수학만 봐요. 그리고 사회 계열은 국어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국어 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회 쪽으로 교차 지원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다 되는 거니까요. 수리는 4점에서 16점까지 돼 있고요. 언어는 5점에서 20점까지. 수리 논술은 수원 수투인데 사회 자료 제시형으로 언어 논술 국어 사회 보죠. 아까 이렇게 통합형으로 보는 학교 하나 있었죠. 서경대. 따라서 한국기술교대 사회 쪽 사회계열 쓰시는 분들은 서경대 쓰셨던 분들은 여기 바로 이게 같은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논술은 이렇고요. 내신을 보시게 되면 뭐 공학계열은 국영수과, 사회계열은 국영수 4고요. 사회계열의 한국사를 포함하지 않고 30%를 환산한 데는 300점 해가지고 1점, 1점, 2.5점, 2.5점인데 3등급 대 애들은 지원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등급 초반 교과형으로 최초합, 최저만 맞추면 최초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3등급 대 아이들이 굳이 논술을 볼 필요는 없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등급 아이들 뭐 이제 보면 좋기는 한데 글쎄요. 4등급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 같냐면 뭐 정시 조금만 올리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올해로 이 입시 지도를 한 게 학교에서 있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가 17년째인데 학생들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아 너는 어느 학교 나는 어느 학교 이런 거 여기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서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6개 올킬이 되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뭐 가끔씩 컨설팅 꼭 받아야 되냐라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실히 받는 친구들이 안 받은 친구보다 많이 가고요. 정시 컨설팅 때 안타까운 애들 90%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시 때 왔으면 좀 더 좋은 대학 갔는데 이런 애들이 정시 때 정말 안타까운 애들 많이 있는데 반드시 수시 원서 쓰시기 전에 이건 하나 확인을 하세요. 뭐 하시냐면 작년에 그 고등학교에 3학년 다 있었잖아요. 교무실 담임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요. 작년도 입결 자료 보여달라고 하세요. 옛날에는 교무실이나 학교 교실마다 전년도 입결 자료를 붙여놓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 안 붙여놓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애들이 좌절하니까. 한 학교에 200명이면 수시원서 6개를 쓰게 되면 최소 1000개 이상 최대 1200개의 원서를 쓰잖아요.
1000개 중에 합격한 게 100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복 합격을 포함해서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쓸 때면 마치 6개 중에 하나,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순위, 2순위 쓰면 그 중에서 하나가 돼서 고등학교 갔듯이 대학교를 갈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요. 6개 올킬 엄청 많습니다. 한 반이 30명이면 30명 중에 수시 합격하는 친구가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담임선생님한테 작년도 입결 자료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선생님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가천대 간호학과 진학한 선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는 한국기술교대 여기 진학한 선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선배가 내신이 얼마였고 무슨 전형이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걸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건호 선생님의 수박책이나 어디가에 있는 내신만 보고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건 교과 전형, 최저를 맞춘다는 그 전제 하에 그 최저를 맞추는 거는 현재 6월이나 9월에 최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 없는 전형에 합격한 수시 합격생들이 수능을 보러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면요. 서울대부터 흔히 말해서 인천이나 또는 지방에 있는 직업국 다니는 작년에 정시로 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반수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다 메꾼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반수생 7만 대군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6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6월, 9월까지만 해도 1등급 10명 중에 재학생이 7, 8명 됐지만 수능에서는 재수생이 7, 8명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에서는 재수생 아이들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재학생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럼 내가 재수하면 높아지지 않을까? 높아질 수 있어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서 연고서성한 중경외시 정도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면 반수를 하면 위협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가는데 뭐 천안권 밑에 있는 학교 뭐 이런 데를 가는데 내가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성적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친구들이 재수하면 뭔가 변화가 되겠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겨울방학 때도 졸업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내년을 목표로 하시면 혹시 성적이 오르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한 경우에 안양대 야간을 갔던 친구가 인천대 합격하는 건 봤습니다. 예. 하루에 12시간씩 1년간 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지금처럼 뭐 대충 재수학원 다니면서 재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올해 가시는 게 제일 잘 갑니다. 재수하면 올해 떨어진 학교는 무서워서 못 쓰니까요. 일단 이 한국기술교대 말씀드렸듯이 내신 큰 상관없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 자연, 국어하고 말씀드린 대로 수학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예, 한쪽에 대해서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을 한 장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가천대 보시게 되면요. 전체 작년에 929명 모집을 했죠. 뭐 2명 정도 줄었는데 한 문항당 320초. 그리고 작년 경쟁률이 22.06대 1이고요. 전체 성적 합격자 최종 등록자 평균이 3.65 그리고 15문항 150점 중에 11.98 12문항 맞은 친구들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등급당문사 0.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형 논술에서 저희가 뭐 흔히 말해서 서울대라고 하니까 가천대 논술을 합격을 하려고 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과를 고집해서 쓰는 거는 도전해 볼 만하지만 가끔씩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왜 쓰지? 라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신 5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뭐 거의 한
3, 4, 5로 이렇게 퍼져 있는 친구들이 저는 가천대 간호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쓰지 마시고요. 예, 좀 합격 가능한 데 쓰세요. 가천대 간호를 제 경험상 그런 아이들을 합격시킨 적이 없어요, 저도. 예. 왜 그러냐면 2등급대 아이들도 가천대 간호 교과형 논술을 합니다. 왜냐면 교과 전형으로 못 가기 때문에 써요. 근데 그 친구들이 2등급 대 아이들이 쓰는데 말 안 하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등급 때 이런 친구들이 과연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나는 수학 2등급인데요? 그럼 써야죠. 내신이 5등급이라도. 근데 모의고사 미적분이 3, 4 왔다 갔다 하고 국어도 3, 4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친구들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저 의문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쓰면 뭐 교과형 논술이니까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하겠지라는 말은 팩트지만 과연 논술을 잘 볼까라는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려대 세종 보시면 여기 경쟁률 보시면 6대 1이 작년에 인문계고요. 자연은 7대 2. 그리고 약학이 작년에 408.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명 모집했으니까 약학을 지원한 애들이 4,089명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4,089명 중에서 10등, 추합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089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4,079등을 이겨야 돼요. 3,079명을. 거의 불가능하죠. 올해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뭐 약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친구들, 뭐 도전해봐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모든 학교를 그렇게 쓰게 되면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킬 된다는 거. 설마 내가 올킬 되겠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킬 엄청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 많냐면요. 6논술, 6종합 뭐 이런 친구들 거의 올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반드시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시 성적과 비교해서 최소 2개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인하대 갔던 친구도 교과 2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경대 보시면은 작년에 경쟁률 18.28대 1이었고요. 성적 평균이 2.39대 1 높죠. 네. 왜 그러냐면 서경대 같은 경우는 과목수 전체 반영을 안 하고 전체 12과목인가 반영하기 때문에 이 내신이 높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4등급인데 뭐 이렇게 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기 국어가 9문항이기 때문에 가천대에서 자연계 학생들 인문 쪽으로 교차 지원하시는 학생들 서경대 무조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원대는 작년에 10.3대 1의 경쟁률에 4.71 그리고 문항수 0점은 똑같은데 아까 고려대 세종 제가 여기 하나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고려대 세종의 성적 평균 한번 보세요. 작년에 인문계 내신이 5.07이에요. 그리고 논술 점수가 195.81점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내신이 4.95고요. 논술 점수가 90.26이에요. 그리고 약학은 내신이 2.16에 논술 점수가 219.5예요. 그러면 요거 보면 저희는 보통 뭐 이런 생각하죠. 아니 왜 인문하고 자연하고 뭐 이렇게 2배 차이가 나지 성적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논술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이냐면요. 350점 만점이에요. 350점 만점에 문과 애들은 19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고려대 세종으로 다시 한번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고려대 세종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인문이 11개에서 10점에서 50점까지 해서 350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자가.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계는 아까 100점이 안 됐잖아요. 자연계도 똑같아요. 350점 만점이에요. 350점 만점 중에 90.26점이 합격자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도 못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경대나 한국공학대 이런데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350점 중에 90점 이루기 합격자 평균이니까 반 맞으면 합격이란 얘기예요. 이거 지원 안 하실 거냐고요. 약학도 350점 중에 문제는 자연계 문항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350점 중에 220점이 합격이에요. 3분의 2 맞으면 합격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고려대 세종 그러니까 교과형 논술을 지원하시는 친구들은요.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이 두 개 학교는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수원대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여기는 수학만 보는 학교고요. 작년에 경쟁률 10.7에 성적 평균이 4.7, 등급당 문화수 0.1이기 때문에 고려대 세종과 한국공학대는 내신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취업률 1등인 한국기술교대. 여기는 이제 공학은 수학만 보고 사회는 국어만 보는데 작년에 경쟁률 5.35, 경쟁률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적 평균이 4.77, 그리고 등급당 문화사 0.3. 자, 그러면 만약에 교과를 2개를 쓰고 나는 4개의 논술을 써야 되겠다. 내신 등급은 한 5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최소 4개 정도는 써야 되겠죠? 네, 최소 4개 정도는 써야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2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수학 쪽에 조금 자신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자연계 학생들은 한국기술교대 경쟁률도 낮잖아요. 그리고 가천대랑 고려대, 세종은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경쟁률이 한 5분의 1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6대 1이요. 한 4.5대 1 정도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경쟁률은. 저기 충원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 뭐 따질 수도 있는데 충원이 안 되는 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실제 경쟁률은 이 경쟁률보다 최저가 있는 경우에 좀 떨어진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기술교대 경쟁률 별로 높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취업 잘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 쪽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가천대, 고대, 세종, 한국기술교대 묶어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수학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서경대, 그리고 내신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나는 가천대를 못 쓸 것 같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고려대, 세종을 쓰시더라도 수원대는 꼭 쓰셔야 되는 거. 한국공학대 뭐 나쁘지 않은 학교고요. 안산에 있으니까 요거 판단하셔서 4개 정도 최소 또는 교과에서 100% 합격 가능한 교과형 전형을 하나 쓰시면 5개까지 논술 쓰셔도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6개 대학 요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시험 보는 날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죠. 10월 30일 날 서경대를 보고요. 17일 날 수능을 보고 나서 이틀 뒤에 수원대.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천대인데 25일 날이 가천대 자연과 한국기술교대 보기 때문에 한국기술교대를 봐야 되겠는데 왠지 나는 가천대 공대 쓰는 게 조금 흔히 말해서 전화기를 쓰는 게 뭐 전자, 뭐 공학기계 이런 게 쓰는 게 좀 합격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인문 쪽으로 교차하는 경우 또는 뭐 간호를 썼지만 한국기술교대를 쓰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2개 이렇게 24, 25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6일 고려대 세종, 27일 한국공학대 이렇게 교과형 논술이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과형 논술 6개 대학 특징을 하나씩 한번 써봤어요. 일단 가천대 합격 익히는 수학입니다. 9문항 중에 6문항 맞으면 합격이고요. 문과도 6개 중에 4개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 가능할 수 있는 학과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학과, 물리치료, 임상병리 갈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썼는데 예비번호 없이 떨어질 바에는 내가 가천대 갈 수 있는 학과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일 시험 본다는 거, 한국기술교대 같이 평일날 시험 본다는 거 가천대에서는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 세종은 약학과를 뽑는다는 거, 그리고 내신이 무의미하고요.
한 과목 논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경대죠. 서경대는 문과일과 공통으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보고요. 1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높게 나오고요. 국어는 문학과 독서에서 제시문 형태로 된다는 거. 네 번째 수원대는 수능 후 바로 시험을 보는 학교고요. 이 학교도 내시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국어도 서경대와 같이 문학 독서하죠. 따라서 서경대를 쓰는 학교들은 수원대를 쓰는 게 좋고요. 수원대 쓰는 친구들은 서경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공학대죠. 수학 논술을 보는데 내신 무의미하고요. 수원, 수투 중에 수투가 더 중요한 학교. 세 문항 중에 두 문항이 수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투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요. 여섯 번째가 한국기술교대인데요. 작년에 서술형에서 올해 교과형으로 유형이 변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 과목 논술이고요. 자료제시형, 국어는 자료제시형이기 때문에 서경대하고 비슷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번호에 보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요거는 유형이 비슷한 학교입니다.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가 유형이 좀 비슷하고요. 고려대, 세종,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천대를 썼는데 서경대, 수원대를 쓴 친구들은 고려대, 세종 이렇게 네 개를 쓰는 게 좀 좋고요. 만약에 나는 가천대 쓰고 고대 썼는데 서경, 수원은 아니고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란 거 3개, 빨간 거 하나 또는 빨간 거 3개에 파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공부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